이 영상, 조덕환의 길은 일제강점기 북해도 탄광에 강제징용된 조덕환 선생이 극적인 탈출 끝에 살아남아 인간 승리를 이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오사카에서 생계를 이어가다 광복 후 귀국한 그는 참혹하게 낙후된 고향을 보고 평생을 바쳐 고향 마을의 도로를 내고 국도로 승격시키는 데 헌신합니다. 개인의 생존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한 조덕환 선생의 삶은 시대를 초월한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지하 수백 미터의 갱도 매일이 지옥이었다. 석탄을 캐는 곡괭이 소리와 컨베이어 벨트의 기계음이 쉼없이 울려 퍼졌다. 사방은 시커먼 석탄가루가 날렸고 더운 공기가 폐 속을 메워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루 3끼 제공되는 식사는 차갑고 부실했으며 축축한 갱도 속에서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건가?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삼봉형 덕분이었다. 서로가 없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삼봉형과 같은 반, 같은 조에 배치된 것은 기적이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삼봉은 덕환 옆에서 항상 든든한 존재로 붙잡아 주었다. 탄광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에 접어든 어느 여름날, 삼봉형이 교대 시간에 덕환을 다급히 불렀다. 잠깐 밖으로 나가자.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덕환은 깜짝 놀랐다. 그곳에 3년 전 고향을 떠났던 주영달 형이 서 있었다. 영달 형은 나보다 3살 위였고 어릴 적부터 나를 잘 챙겨주던 형이었다. 일본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겨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던 사람이었다. 형과 포옹을 하는 순간 복받친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다. 형도 고향 생각이 났는지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금은 교대 시간이라 오래 있을 수 없다. 저녁 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 3사람은 숙소 뒤쪽 창고에서 몰래 모였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고향 이야기가 오갔다. 영달 형은 부모님의 안부와 형제들의 근황을 묻더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나는 일본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이곳에 끌려왔다. 꼼짝없이 갇혀 탄광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 석탄 더미에 깔려 한쪽 눈을 실명했어. 형의 이야기에 우리는 숨이 막혔다. 형은 이미 체념한 듯 보였지만 마지막으로 간절히 당부했다. 너희는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회가 오면 무조건 도망쳐. 그날 이후 삼봉형과 덕환은 형의 말을 떠올리며 밤낮으로 탈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역시 형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탄광 속의 나날은 변함없이 혹독했다. 하지만 영달 형과의 재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다. 매일 갱도 속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며 석탄을 캘 때마다 그 불씨는 점점 커져갔다. 우리가 살아남아 이곳을 떠난다면 형의 목숨 같은 당부를 저버리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지하 500m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넘어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날들이었다. 지옥과도 같은 탄광에서의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삼봉과 덕환은 영달의 당부를 떠올리며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었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초보 광부로서의 생활이 어느덧 3개월을 지나고 있었다. 내일은 음력 8월 15일, 일본에서는 이를 오봉이라 불렀다. 고향에서의 추석과 비슷한 이 명절은 조상을 기리며 가족과 함께 묘를 방문하고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 명절을 앞두고 탄광초는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다. 일본인 간부들이 고향으로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은 모처럼 쉬며 잔치처럼 음식을 나누었다. 오복날이 되자 아침부터 굵은 비가 내렸다. 비와 함께 돼지고기와 명절 음식이 차려지고 술잔이 돌았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고향의 부모를 그리워하며 흐느끼기도 했고 숙소 여기저기서 쓰러져 자기도 했다. 분위기는 점점 느슨해졌다. 저녁 무렵 삼봉과 덕환은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이야말로 거사를 실행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담장을 넘을 때의 긴박함을 그들만큼 느낄 사람은 없었다. 삼봉이 먼저 담장 위로 올라갔고 덕환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그들은 곧장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산비탈에 걸려 넘어지고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 회사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폭우로 인해 추격자도 차량 불빛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오로지 본능적으로 도로를 향해 달렸다. 숲속을 지나고 산길을 내려오니 조금 걷기가 수월해졌지만
혹시 모를 추격을 대비해 계속 몸을 숨기며 전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친 몸이 한계를 느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날이 밝고 빗줄기가 잦아들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들은 도시의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길을 걷다 보니 작은 농촌 마을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삼봉은 결심한 듯 덕환에게 말했다. 저기 노인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과수원 울타리 너머로 사과를 따는 노부부가 보였다. 삼봉은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저희는 여행 중 길을 잃었습니다. 잠시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노부부는 순박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주었다. 삼봉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형을 만나러 왔다고 둘러댔다. 돈도 떨어지고 배가 고프니 농사일을 도울 테니 식사라도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말했다. 노부부는 딱한 사정을 듣고 흔쾌히 그들을 집으로 들였다. 따뜻한 밥을 먹으며 허기를 달랜 삼봉과 덕환은 팔을 걷어붙이고 사과 수확을 도왔다. 며칠간 함께 지낸 노부부는 두 청년에게 임금을 쥐어주며 말했다. 여긴 북해도고 너희가 찾는 가와사키 중공업은 오사카에 있다. 열차를 타고 가야 한다. 그렇게 삼봉과 덕환은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형을 찾을 여정을 떠났다. 낯선 타국에서의 긴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노부부의 도움으로 약간의 여비를 마련한 삼봉과 덕환은 사포로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사포로에서 열차를 타고 그들의 목적지는 도쿄. 도쿄에서 다시 열차를 타고 오사카로 향해야 했다. 사포로에서 도쿄까지의 신칸센 여정은 10시간. 두 사람은 열차에 몸을 실으며 비로소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실감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안도했지만 도쿄에 도착하자 또 다른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기가 몰려왔지만 주머니엔 동전면 2푼. 허기를 해결해야 했다. 도쿄역 주변을 배회하던 그들은 허름한 골목길에서 작은 분식점을 발견했다. 형, 저기다. 동전을 털어 우동 한 그릇을 사 먹고 나니 다시금 불안이 엄습했다. 오사카로 가는 기차 비용이 없었다. 그들은 결단을 내렸다. 기차역 담장을 넘어 몰래 열차에 숨어들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 담장을 넘은 두 사람은 기차길 옆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간신히 열차가 정차한 플랫폼 근처에 도착한 그들은 승객들이 내리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열차 안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남은 건 승무원의 눈을 피하며 3시간을 견디는 일이었다.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두 사람은 눈에 띄지 않을 공간을 찾아 헤맸다. 화장실, 짐칸, 객차 연결 구역을 오가며 숨고 또 숨었다. 초조한 마음과 긴장이 뒤섞인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지만 그들은 결국 승무원의 눈을 피하며 오사카에 도착했다. 시계는 새벽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돈 한 푼 없는 두 사람은 역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그들은 동이 트자마자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역사를 빠져나왔다. 가와사키 공장은 어디에 있나요? 길을 묻고 또 물으며 약 10km를 걸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커다란 가와사키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다. 가슴은 긴장감으로 두근거렸다. 5년 전 떠난 둘째형 봉환을 만날 수 있을까? 수의실에서 서툰 일본어로 면회를 신청하자 경비는 총무부로 연락을 취했다. 10여 분 뒤 경비는 공장에서 봉환이 근무 중이며 점심시간에 면회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12시가 가까워지며 삼봉과 덕환은 긴장과 설렘으로 초조해졌다. 드디어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형이다. 봉환은 걸음을 멈추며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형, 이야긴 나중에 하고 밥부터 좀 사줘. 세 사람은 회사 앞 작은 식당에 들어가 일본식 장어덮밥을 주문했다. 삼봉과 덕환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그간의 여정을 숨가쁘게 쏟아냈다. 말을 듣던 봉환은 고생했다며 두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일단 밥부터 먹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봉환은 다시 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두 사람은 따뜻한 음식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긴 여정 끝에 도달한 자유의 문턱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